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건물이 용의 목을 조르고 있어. 강남 한복판 28층 프라임 오피스텔 로비. 무릎 꿇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주 김진우 대표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앞에 선 노인. 청소부 차림의 박경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의 목을 조르고 있소? 이 건물이. 김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6개월 안에 죽은 터가 됩니다. 아무도 발도 들이지 않는. 어떻게 100억짜리 건물이 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불과 한 달 만에?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달 전, 이른 아침이었어요. 재수없게 어디서 빗자루질이야. 김 대표의 고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근길이었어요. 바닥을 닦고 있던 노인이 눈에 들어왔죠. 썩 비켜. 눈에 밟혀서 미치겠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김 대표는 주머니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어요. 이 영감탱이가 아침부터 재수를,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어깨에, 머리에. 박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는 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꼿꼿했죠. 그리고 김 대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김 대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뭘 봐. 당장 청소나 해.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로비 중앙의 대형 분수대를 바라봤죠. 3억을 들인 이탈리아산 대리석 분수대. 물줄기가 화려하게 솟구쳤습니다. 노인의 입이 열렸어요. 이 화려한 분수대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의 목을 조르는 밧줄인 걸 모르는구먼. 김 대표가 발끈했어요. 뭐, 이 미친. 이제 곧 빈 껍데기만 남겠어. 노인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김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부로 해고야. 노인은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문이 닫혔습니다. 김 대표는 씩씩거리며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흩어졌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건물의 운명이 갈리는 날이 될 줄은. 사실 김진우 대표, 원래부터 이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1994년 IMF 위기 3년 전이었어요. 24세 김진우. 아버지는 작은 철강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아들, 대학은 포기해라. 아버지, 미안하다. 공장 사정이 안 좋아서. 김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문제였죠. 괜찮습니다. 제가 돈 벌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애비가 무능해서. 김진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4만 원.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3년을 그렇게 일했죠. 돈을 모았어요. 이제 대학 갈 수 있겠다. 그런데 1997년 11월 IMF가 터졌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이 먼저 무너졌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죠. 공장 기계들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김진우가 모은 돈 전부 빚 갚는 데 들어갔죠. 괜찮아요, 아버지.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1년 후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김진우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택배 상하차, 잠은 하루 3시간. 돈만 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죠. 임종 직전 마지막 말. 진우야,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사람이 중요해. 김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잤습니다. 휴일도 없었어요.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애? 그런 거 할 시간 없었죠. 오로지 통장 잔고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10년 만에 20억을 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결혼했어요. 맞선으로 만난 여자. 사랑?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괜찮고 학벌 괜찮으니까. 계산적이었죠. 아내도 비슷했어요. 안정적인 남편이 필요해.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결혼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김수진. 하지만 김진우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빠 놀아줘. 아빠 바빠. 나중에. 아빠는 항상 나중이야.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돈뿐이었으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뭐가? 대화도 없고 같이 있어도 남 같아. 돈 벌어다 주잖아. 그걸로 부족해? 돈이 다가 아니잖아. 돈이 다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어요. 김진우는 50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건물을 사자. 건물주가 되는 거야. 강남에 나온 매물. 28층짜리 오피스텔. 100억. 대출 50억을 받아서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드디어 해냈어. 김진우는 울컥했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 건물주.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이제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건물은 샀지만 가족은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나 대학 합격했어. 그래, 잘했네. 그게 다야? 응? 뭐? 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죠. 아내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몰랐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만 잘 운영하면 돼. 돈만 벌면 모든 게 해결돼. 그렇게 믿었으니까. 2023년 봄, 김진우의 건물은 완벽했습니다. 입주율 100%, 28개 층이 모두 찼어요. 로펌, IT 회사, 금융회사, 컨설팅 업체, 쟁쟁한 회사들이 입주했죠. 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 건물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저희도 오래 있을 생각입니다. 김진우는 뿌듯했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수익도 쏠쏠했습니다. 월 임대료만 8천만 원. 대출 이자 갚고도 4천만 원이 남았죠. 이대로만 가면 10년 안에 대출 다 갚는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건물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청소, 경비, 시설 관리 모두 용역업체에 맡겼죠. 제대로 일 안 하면 바로 계약 해지야.
알았지? 네, 대표님. 직원들은 긴장했어요. 김 대표의 눈은 매서웠으니까. 실수라도 하면 바로 혼났죠. 이게 뭐야? 복도에 먼지가 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다시 해. 청소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물자국. 이거 못 봤어? 제가 바로 닦겠습니다. 에휴, 답답해.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하든가. 경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문 앞에서 졸지 말라고 했지? 아닙니다. 안 졸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잘라. 직원들은 김 대표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일 제대로 해야지. 돈 주는데 왜 못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특히 중앙의 분수대.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으로 만든 거예요. 높이 4m, 물이 3단으로 흘러내렸죠. 조명이 들어오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우와, 이 분수대 멋있네요. 돈 엄청 들었겠어요. 3억입니다. 김진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이 건물의 상징이죠. 방문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김 대표님은 안목이 다르세요. 이런 건물 처음 봤어요. 김진우는 우쭐했어요. 분수대를 설치할 때가 기억났습니다. 여기 말고 구석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왜?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로비 한가운데가 딱이지. 하지만 됐어. 내 말대로 해. 김진우는 고집을 부렸어요. 화려해야 했으니까. 사람들 눈에 확 띄어야 했죠. 이 정도는 돼야 100억짜리 건물이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때부터 일했어요. 청소부로. 2년 전부터였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했죠. 다른 직원들과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니, 괜찮네. 혼자 드세요? 응. 그렇게 혼자 있었어요. 하지만 일은 완벽했습니다. 바닥은 항상 반짝반짝. 화장실도 깨끗했죠.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었어요. 박 선생님 일은 잘하시는데 좀 무뚝뚝하네. 그러게. 말도 잘 안 하고.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에만 집중했죠. 김진우는 박 노인을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사람 중 하나. 이름도 제대로 몰랐어요. 저기 청소하는 할아버지. 네. 여기 좀 다시 닦아. 알겠습니다. 말도 그렇게 했죠. 반말. 아, 네.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분수대를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걱정, 안타까움,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다른 직원들도 눈치챘어요. 박 선생님, 분수대가 뭐 잘못됐어요? 아니, 자꾸 쳐다보시길래 그냥 생각이 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름, 건물은 여전히 잘 돌아갔어요. 김진우는 만족했죠. 이대로만 가면 완벽해. 가족은 어땠냐고요? 딸은 대학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방학에도 집에 잘 안 왔어요. 아빠, 나 친구네 놀러 갈게. 그래. 안녕히 계세요. 응. 그게 전부였죠. 아내는 더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어요. 오늘 저녁은? 알아서 먹어. 알았어.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돈만 잘 벌면 돼. 가족들도 먹고 살게 해주잖아. 그게 전부라고 믿었으니까. 그해 가을, 박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비실에서였어요. 이 건물 조심하셔야 할 텐데.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땅의 기운이 막혀 있어. 땅의 기운요? 응. 이대로 가면. 박 노인은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나이 드시니까 이상한 소리도 하시나 보다. 하지만 박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이 해고당한 날, 2024년 10월 15일,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어요. 5층 로펌 직원 한 명이 말했죠. 저기, 요즘 이 사무실 공기가 안 좋지 않아요? 그래, 난 모르겠는데 머리가 자꾸 아프고 답답해요. 환기 좀 시키지 그래? 하지만 환기를 시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그 직원이 병가를 냈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래요. 병원은 갔대? 갔는데 이상 없대요. 이상했죠. 그런데 그 직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은 사무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나도 요즘 머리 아파. 나도 잠이 안 와. 밤마다. 이상하네. 다들 왜 그러지? 로펌 대표가 김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대표님, 공기질 검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공기질요? 문제 없는데요. 직원들이 자꾸 아프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김진우는 공기질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는 정상, 이상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고개를 갸웃했죠. 2주가 지났습니다. 로펌이 이사를 나갔어요. 김 대표님 죄송합니다. 왜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위약금 내겠습니다. 이유라도 알려주시죠. 로펌 대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직원들이 이 건물에서 일하기 싫어해요. 뭐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대요. 김진우는 황당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나간다고요? 죄송합니다. 로펌은 정말 나갔어요. 5층이 텅 비었습니다. 김진우는 불안했죠. 설마 이게 시작은 아니겠지?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거실이 어둠에 잠겨 있었죠.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죠. 노크했어요. 여보, 나왔어. 들어와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도 안 돌렸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네. 저녁은? 혼자 먹었어요. 김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괜찮아요. 아내는 책장을 넘겼어요. 여전히 얼굴도 안 보였죠. 김진우는 방을 나왔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죠.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한참을 기다렸어요. 연결이 안 됐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수진아, 아빠야. 잘 지내니?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죠. 김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11월 초
12층 IT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저희도 이사 가려고 합니다. 또요? 대체 왜요? 직원들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요. 공기질은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공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데요? IT 회사 대표는 머뭇거렸습니다. 분위기요. 이 건물 분위기가 음침해요. 특히 저녁 되면 김진우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IT 회사도 나갔습니다. 12층도 비었어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우 대표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이번 달 대출 이자 입금이 안 됐는데요. 김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바빠서 깜빡했네요. 오늘 중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부족했어요. 이럴 수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 탓이었죠. 급하게 다른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임차인이 더 나가면 이자를 못 갚을 수도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1월 중순 18층 금융회사. 대표님, 계약 연장 안 할게요. 왜요? 불편한 게 있었나요? 이상하게 이 건물에서는 계약 성사가 안 돼요. 그게 건물이랑 무슨 상관이? 저도 미신 안 믿어요. 하지만 통계가 확실해요. 금융회사 이사는 자료를 보여줬죠. 다른 지점 대비 계약 성사율이 40% 낮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 건물만 유독. 김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금융회사도 나갔어요. 그날 저녁 김진우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소주 한 병, 잔을 채웠어요. 벌컥벌컥 들이켰죠. 대체 뭐가 문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0년을 모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책상에 엎드렸어요.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11월 말 임차율이 60%로 떨어졌습니다. 28개 층 중 11개 층이 빈 거예요.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김 대표님, 이번 달도 이자 입금이 늦으셨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혹시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김진우는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아닙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인데요. 하지만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한 번 더 연체되시면 담보처분 절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담보처분, 건물을 빼앗긴다는 거잖아. 김진우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떠졌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옆에는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아내의 등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나 지금 무너지고 있어. 도와줘. 제발.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등만 바라봤죠. 새벽 4시, 여전히 잠이 안 왔어요. 김진우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딸의 카톡 프로필 사진.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수진아,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었어요. 그냥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진우는 건물을 혼자 돌아다녔어요. 텅 빈 복도, 꺼진 사무실, 발소리만 울렸죠. 오싹했습니다. 왜일까요? 멀쩡한 건물인데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5층을 지나갔습니다. 로펌이 있던 곳,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초췌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머리도 많이 세웠죠. 12층, 18층, 하나하나 올라가며 봤습니다. 비어있는 사무실들, 여기도, 여기도,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는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는 주차 공간 찾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텅텅 비었죠.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우가 멈춰 섰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곡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김진우는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올라왔어요. 숨이 거칠었죠. 미친 거 아냐? 내가 왜? 손이 떨렸습니다. 로비 분수대 앞에 섰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대체 뭐가 문제야? 제발. 눈물이 났어요.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우는 게,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인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는데 지금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욕심 부렸어요. 돈만 쫓았어요. 이제 어떡하죠? 울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자리가 문제지. 김진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해고한 청소부 맞소? 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왜 여기 있는 거요? 이 건물이 불쌍해서. 노인은 분수대를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뭔지 아시오? 김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곳은 용의 목이 지나가는 자리였네. 노인의 손가락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생기가 흐르는 혈맥. 무슨 소리. 그런데 당신이 여기에 무거운 돌덩이를 박아버렸지.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3억짜리 분수대로. 김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요. 숨을 못 쉬게. 그럼 땅이 죽었으니 건물도 죽는 거지. 노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임차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도, 정말 그래서 모두 이 때문이네. 김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노인은 돌아섰어요. 내가 왜 도와줘야 하오? 잠깐. 김진우가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오. 노인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날 소금으로 쫓아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대로 가다간 전부 잃습니다. 잃을 게 뭐가 있소? 노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돈? 건물? 제발이요. 김진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차가운 바닥에. 제게는 이게 전부입니다. 노인은 멈춰섰습니다. 30년 모은 돈 전부 여기 쏟아부었어요. 가족도 잃었습니다. 건물만 쳐다보다가 김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내도, 딸도 다 떠났어요. 노인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진우가 고개를 조아렸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돈만 쫓은 것도 이 늙은이한테 빌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소이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김진우를 내려다보며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슬픔도. 일어나시오. 예, 일어나라니까. 김진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노인은 다시 분수대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치우시오. 분수대를요? 내일 당장 이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3억이나. 노인이 돌아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돈이 중요하오. 건물이 중요하오. 김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분수대가 없어지면 한 달 안에 건물이 살아날 겁니다. 정말입니까? 안 그러면. 노인은 말을 멈췄어요. 6개월 안에 이 건물은 죽은 터가 됩니다. 김진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치우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말씀하십시오. 로비 동쪽 구석에 작은 정원을 만드시오. 정원요? 살아있는 나무로. 생명이 숨 쉬어야 땅도 숨을 쉽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출구 쪽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우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람 귀한 줄 알았으면 진작 이러지 않았을 거요. 목소리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박경수, 78세. 하지만 그는 원래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4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1976년. 30살의 박경수. 그는 직관이었어요. 땅의 기운을 읽는 사람. 풍수지리의 대가였죠. 박 선생님, 이 터가 괜찮을까요? 이곳은 좋습니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니. 정말입니까? 여기에 집을 지으시면 3대가 번창할 겁니다. 그의 말은 신통했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박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이번 선거도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경수라는 직원이 있대. 그 사람 보면 무조건 잘 된대. 권력자들이 찾아왔어요.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모두가 박경수의 손길을 원했습니다. 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것만 봐주시면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박경수는 바빴어요. 하루에 상담 3-4건씩. 돈도 많이 벌었죠. 이번 달 수입이 3천만 원이네. 1970년대에 3천만 원. 엄청난 돈이었어요.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좋아요. 아들도 좋아하겠어요. 행복했어요. 아들 박민수,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죠. 아버지,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그래. 좋지. 땅의 기운을 읽는 사람이요. 박경수는 아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뭐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이요? 응. 땅을 읽을 때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안 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하지만 박경수는 곧 자신의 말을 어기게 됩니다. 1994년 여름, 한 재벌 회장이 찾아왔어요. 박 선생, 부탁이 있소. 무슨 일이신지요? 경쟁사를 망하게 하고 싶소. 박경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천기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재벌 회장은 가방을 열었어요. 현금 다발이 나왔죠. 10억입니다.
경쟁사 본사 터의 지맥을 끊어주시오.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해치는 일입니다. 20억 드리겠소. 박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요? 도리가 아닙니다. 재벌 회장은 화가 났어요. 박 선생, 이러지 마시오. 죄송합니다. 재벌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생각 좀 해보시오. 연락 기다리겠소. 명함을 놓고 갔어요. 박경수는 명함을 구겼습니다.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하지만 일주일 후 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네. 미국에서 건축을 배우고 싶어요. 민수야, 그건 돈이 많이 드는데. 알아요. 근데 민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박경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의 꿈이었으니까 유학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5억.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날 밤 박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20억. 아들 유학 보내고도 남는 돈이야. 단 한 번만. 다음 날 박경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 선생, 잘 생각하셨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이요. 회사만 망하면 되니까. 박경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경수는 경쟁사 본사를 찾아갔어요.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건물 주변을 걸으며 땅을 살폈죠. 이곳, 여기가 중심이군. 땅속 깊은 곳, 지맥이 흐르는 자리였어요. 박경수는 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해야 하나?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을 팠어요. 1미터 깊이, 그리고 쇠못을 박았습니다. 지맥을 끊는 못, 박경수는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잘못된 일이야.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일 좀 보고. 이 밤에요? 박경수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유학 보내줄게. 정말요? 응, 미국 가서 내 꿈 이루렴. 민수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박경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쟁사가 무너졌어요. 갑자기 사고가 연속으로 일어났죠. 공장 화재, 납품 실패, 대량 리콜. 결국 파산했습니다. 재벌 회장은 만족했어요. 박 선생, 역시 대단하시오. 약속대로 20억 여기 있소.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박경수 씨 맞으십니까? 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박경수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민수야, 민수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잠깐 눈을 떴어요. 아버지, 민수야, 정신 차렸니? 쟤 때문에. 뭐, 아버지가 그런 일 하신 거죠. 박경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 꿈에 봤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아버지가 땅에 못을 박는 걸 제 유학비 때문에 그러신 거죠.
박경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아니야,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박경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장례식? 사람들이 문상을 왔지만 박경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관만 보였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위로의 말들이 들렸지만 아무 의미 없었어요. 장례를 마친 날 밤, 박경수는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났죠? 민수야, 미안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대신 대가를 치렀구나. 그날 밤 박경수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자. 명성도, 돈도, 지위도. 평생 속죄하며 살자. 다음 날부터 모든 상담을 거절했어요. 박 선생님, 이번 건 좀 안 합니다. 네, 다시는 이 일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사무실도 정리했어요. 20억은 전부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저주받은 돈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재단에 익명으로 넘겼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민수가 갔어. 아내는 울었어요. 나도 알아요. 용서해줘.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내는 박경수를 안아줬습니다. 같이 살아가요. 민수를 기억하며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러다 아내도 세상을 떠났어요. 병으로. 박경수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땅에 먼지를 닦으며 속죄하리라. 청소부가 됐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할아버지, 이 나이에 왜 이런 일을. 괜찮네. 할 수 있어. 용역회사에 등록했어요. 건물 청소, 화장실 청소, 바닥 닦기. 말없이 일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욕해도 참았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견뎠죠.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땅의 기운을 읽는 눈. 김진우의 건물에서 일하게 된 것. 2년 전이었습니다. 첫날 로비에 들어섰을 때 분수대를 보고 알았어요. 이 건물 오래 못 가겠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냥 묵묵히 일했죠.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저 건물주도 언젠가 깨닫겠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다음 날 아침 김진우는 철거 업체를 불렀습니다. 이 분수대 전부 치워주세요. 네. 이거 이탈리아산 대리석 아닙니까? 알아요. 아까운데요. 되팔면 돈이라도. 됐으니까 빨리 치우세요. 김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인부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분수대를 해체하고 대리석을 드러냈죠. 김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억? 3억이 날아가는구나.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건물이 더 중요해. 저녁 무렵 로비 바닥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김진우는 그 위에 섰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답답하게 눌렸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죠. 혹시 머리도 맑아졌어요. 그날 밤 김진우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했죠. 이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물로 출근했어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어젯밤 조용했어요. 뭐가요? 지하 주차장이요.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김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한 달 만에 처음이에요.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건물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18층 사무실 아직 비어 있나요? 김진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네, 비어 있는데요. 내일 계약하러 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직원들이 그 건물 좋다고 해서요. 전화를 끊고 김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임대 문의. 진짜 되는 거야?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어요. 12층 사무실 보러 가도 될까요? 다음 날에는 3통, 그 다음 날에는 5통. 임대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빈 사무실 절반이 계약됐어요. 김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갑자기. 하지만 이유를 알았죠. 박 노인의 말대로 땅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로비 동쪽 구석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나무들, 소나무, 단풍나무, 작은 관목들,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하네. 생명이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물 입주율 100%, 완전히 찼어요. 대기자까지 생겼죠. 김 대표님, 23층 비는 대로 연락 주세요. 꼭 여기 들어오고 싶어요. 김진우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김진우 자신이 변한 겁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저기요. 네,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주머니가 놀랐습니다. 저요? 네. 박영희입니다. 김진우는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박영희 선생님. 선생님이라니요. 아니에요. 선생님 맞습니다. 김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대해서 죄송했습니다. 박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대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경비원도 찾아갔습니다. 최 선생님, 네. 밤 근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한 차와 간식을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감사의 표시입니다. 경비원 최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런 걸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밤새 건물 지켜주시는데. 김진우는 진심이었어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을 썼죠. 직원들 이름을 외웠어요. 한 명 한 명. 이 선생님, 오늘 아드님 생일이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김진우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아드님께 전해주세요. 이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대표님 요즘 이상해. 맞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좋은 쪽으로 변하셨어. 일하는 자세도 바뀌었어요. 더 열심히 했죠. 건물 구석구석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니까 일할 맛이 나지. 소문이 퍼졌어요. 저 건물 김 대표 진짜 좋은 사람이래. 직원들 복지도 엄청 잘 챙긴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건물 가치도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건물 시세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네. 6개월 만에 30억 올랐습니다. 김진우는 놀랐어요.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걸 이제야 알았으니까.
김진우는 박 노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용역 회사에 전화했어요. 박경수 선생님 계시나요? 아, 박 선생님이요? 작년에 그만두셨는데요.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셔서. 김진우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일주일을 찾아다녔죠. 그러다 우연히 공원에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어요. 선생님, 박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였나?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김진우가 달려갔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전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인은 비둘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네. 건물도 살아났고요. 다행이군. 그것보다 김진우는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사람이 됐어요. 노인이 김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직원들 이름 다 외웠습니다. 가족관계도, 매달 보너스도 챙겨주고 명절 선물도 빠짐없이 돌리고. 김진우는 웃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니까요.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깨달았군. 선생님 말씀 덕분입니다. 김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네. 아니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김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돈만 쫓고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다 결국 모든 걸 잃었겠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는 운이 좋았네. 네. 깨달을 기회가 있었으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지. 김진우는 노인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나처럼 말이야.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거든. 선생님도 과거에. 응, 나도 자네 같았어. 노인은 공원을 걸었어요. 김진우도 따라갔죠. 욕심이 많았지. 돈을 좋아했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노인은 멈춰섰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지. 김진우는 숨을 죽였어요. 30년을 속죄하며 살았네. 그래서 청소부가 응, 땅에 먼지를 닦으며 용서를 빌었어.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만났어. 저요? 응. 자네가 변하는 걸 보면서. 노인은 김진우를 바라봤어요. 조금은 위안이 됐네. 선생님,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구나. 노인은 김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김진우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자주 뵈어요. 그러세. 연락처 주세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필요 없네. 이 공원에 매일 나오니까. 그럼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오게. 노인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물어가는 석양 속으로. 김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한 달 후 아침 9시 김진우는 로비에 있었습니다. 정원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를 만지고 있었어요. 소나무 잎이 푸르렀습니다. 단풍나무에서 새순이 돋았죠. 흙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대표님,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김진우가 웃으며 일어섰어요. 이 선생님도 좋은 아침이에요. 경비원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인데요? 이거 드세요.
제가 타왔어요.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이 내렸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제 계약 성사됐대요. 대박! 축하해요. 로비가 밝았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김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원 벤치, 박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김진우의 건물이 보이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 멀리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김진우가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죠. 비둘기들이 날아갔습니다. 노인은 반대편으로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그의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나무 그늘 사이로 점점 더 햇살이 로비를 비췄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김진우는 나무 잎을 만졌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뒷모습이 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풍수지리를 믿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